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년 물어봐요 창현의 숲 2탄으로 돌아온 미검의 하영민. 윤수아입니다. 저번 우무길 선생님의 창은의 숲 다들 잘 보셨나요? 계절이 바뀌어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저희가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마영기 선생님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저희 물어봐요 창현의 숲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창현고등학교 교사 마영기라고 하고요. 맡은 과목은 체육이고 창현을 졸업한 3기 졸업생입니다. 마영기라고 합니다. 졸업생이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학교 분위기와 지금 현재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님들 분위기도 사뭇 다르셨고 굉장히 젊으셨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외모 같은 걸 보면 남학생들은 다 이제 스포츠,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귀 밑 3cm 단발머리.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9시까지 등교하시잖아요. 선생님 때는 6시 40분까지. 또 그때는 급식이 없었으니까 저녁 3개를 싸가지고 와서 학교 와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7시부터 수업을 해요. 잠깐 정규 수업이 7교시까지 있었으니까 7교시 끝나면 또 보충 수업을 또 1시간 해요. 11시 40분까지 자율학습을 했죠. 대부분 학생들이 스쿨버스로 이제 집에 귀가했고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지금처럼 통학버스 이용해서 이제 집에를 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학교 학창 시절에는 일생 생활의 한 90%는 학교에서 보내는 생활이었죠. 그다음에 또 지금은 자율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원하는 사람 한해서 자율학습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다 했어요, 다. 선생님한테 자율학습 안 하려면 타당한 이유 100가지를 얘기를 해서 이제 선생님이 받아들여 주시면 또 빠진 학생들이 있겠지만 체육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체육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사실 운동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육상 선수를 좀 했었는데 제 생각에 곧잘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축구부가 생기면서 이제 축구 선수 생활을 좀 하다가 키도 좀 많이 안 크고 다치기도 했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운동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다가 선생님은 원래 이제 수원이 고향이 아니고 이제 용인 쪽이 이제 집이긴 한데 그때만 해도 지방에서 공부 좀 곧잘 하고 그러면 이제 수원으로 공부하러 이제 선생님도 그냥 곧잘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수원으로 고등학교를 이제 지원해서 올라오게 됐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운동선수 생활을 해가지고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 또 곧잘 했고 또 이제 체육 선생님이랑 또 되게 친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추천을 좀 해주셨죠. 체육교사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입시 체육을 할 때 특별히 그 전공한 운동이 있을까요? 좀 선생님이야 축구 선수 생활을 좀 한 2년 반 정도 했으니까 축구 전공은 했죠. 그러면 그런 훈련들을 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운동이 있다면? 글쎄 전공이나 이런 거는 선생님이 원래 했던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 체육과를 가려면 물론 이제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이제 실기시험을 봐야 돼 실기시험을. 근데 이제 학교마다 다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려면 팝스, 50m 달리기, 유연성, 악력 이제 그런 기초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좀 이제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50m 달리기 예를 들어보면 체육과 가려면 6초대를 뛰어야 돼. 100m를 예를 들어보면 11초 후반에서 12초 초반.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좀 힘들긴 하지. 선생님은 참고적으로 연세대학교를 아는데 그 시험 볼 때 종목은 턱걸이도 있었고 버피 테스트도 있었고 구르기 서전 점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기초 체력 훈련하는 게 좀 힘들긴 해요. 혹시 운동을 하시다가 그 슬럼프가 있으셨는지? 글쎄요. 근데 선생님도 이제 진로를 바꾼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꾼 건 아니고 원래는 선생님이 공무상관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었고 공부를 좀 했었는데 시험도 못 봤어 선생님 때만 해도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면 전투기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에 맞게 된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 체형에 맞게 편집적으로 돼 있어서 좀 키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모자라서 일단은 거기서 좌절을 했고 3학년 한 7, 8월 달 정도에 선생님 진로를 바꿔서 5개월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일 때로 넘어와서 질문을 해볼 건데요. 모교로 와서 교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원래는 선생님이 대학 졸업하면서는 크게 이제 교사에 대한 생각은 크게 없었고, 대학 다닐 때도 이제 뭐 체육부장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연고전 대회장으로 한 3년 정도 활동도 했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교사가 될 생각은 없었고,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를 좀 하라고 제의도 살짝 받긴 했어요. 근데 뭐 끝내는 뭐 선생님이 이제 학원 사업을 좀 했었죠. 오기 전에. 그러다가 2004년도에 온 거니까 좀 늦게 온 거죠. 어쨌든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는 선생님이 오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학원 사업 하는 것도 좀 질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한참 고심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굉장히 설레긴 했어 처음에. 목요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익숙하니까 일단 그죠? 그래도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뭐 선생님들 뵈러 학교 오기도 했고 했으니까 굉장히 좋고 그랬어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는지 여쭤봐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하죠. 그냥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좋은 선생님이라는 게 학생들하고 좀 많이 소통도 좀 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뭐 형처럼 아빠처럼 지내는 게 뭐 선생님 나름대로 좋은 교사가 아닐까. 그래서 뭐 학생들 마음도 좀 많이 이해하고 또 아픈 점이 있으면 좀 같이 좀 위로해주고 물론 이제 가르치는 어떤 지식이나 뭐 이런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그런 게 좋은 교사가 아닐까 선생님 생각하는. 지금은 어떤 선생님이신 것 같으세요? 벌써 엊그제 온 것 같은데 올해가 벌써 18년 정도가 돼요 벌써.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뭐 처음에 학교 왔을 때의 활발하고 뭐 이렇게 활달하고 또 열심히 하는 어떤 그 모습보다는 조금 나태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면서 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처음 생각했던 마음을 계속 갖고 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혹시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냥 안 했으면 뭐 사업을 했든가 아니면 정치를 했을 것 같아요. 정치를. 그러면 이제 저희 필수 질문이 된 것 같은데요. 체육 입시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열정이 넘치지만 재능이 없는 친구 대 열정도 없고 불량 학생인데 재능이 있는 친구. 저는 후자. 음. 뭐 고쳐주면 되죠 뭐. 고쳐주면 되지. 마지막으로 펜싱부를 짧게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펜싱을 맨 처음에 창단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효원고등학교에 원래는 이제 여자 펜싱부가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로 해체가 됐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지금 저기 동성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계속 이제 운동을 하고 배출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가 없어졌으니까 이 학생들 진로가 없어지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원시 펜싱협회나 수원시 그 체육회 쪽에서 이제 뭐 다방면으로 다른 학교에 좀 이제 참가를 해달라 이제 했던 상황이었었고 또 이제 우리 학교까지 제안이 들어왔어요. 마침 그때 이제 이런저런 사업 속에서 수원시에서도 이제 금액을 이제 지원해주겠다 약속을 해서 특별한 뭐 계기보다는 떠밀려서 맨 처음에는 이제 감독을 맡게 된 이유는 체육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이 막내야. 2004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18년 동안 계속 막내야. 국립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사립의 특성상 이제 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제일 좋은 성적은 이제 작년 재작년에 3년 동안 좋은 성적을 냈죠.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신분으로 그 일반인 국가대표까지 다 참가하는 데에서 국가대표들 이기고 동메달도 따고 난리 났어요 그때. 한 36년 만에 이제 처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학생이 이제 정체전 나가서 개인전하고 단체전 2관왕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나날이 좀 잘 발전하고 있죠.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뭐 좀 미래에 국가대표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은 끝이 났는데요. 이대로 마무리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 네, 저글링인데요. 저글링? 네, 옆에 있는 영민 씨와 선생님께서 저글링 대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연 체육 선생님도 저글링을 잘하실지.
제일 못하는 걸 그래. 나도 못해. 가만있어 이렇게. 아이씨. 제가 한 번 하면 되잖아요. 네. 아, 너무 터무니없다. 야! 야! 이제 정말 마무리입니다. 입시체육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뭐 한마디만 해야 돼요? 몇 마디 해도 되죠? 네. 선생님 이제 17회 학생 때 온 건데 선생님 이제 학교 오기 전에 그 입시에 관련해서 이제 학원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잘 알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게 뭘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18회 학생들이죠. 18회 학생들부터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직접 이제 방과후 학교로 해서 이제 아이들 이제 운동을 지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선생님 성을 따서 뭐 이제 최대 입시반 뭐 해서 이제 마체대 막 그래 15일까지 이제 지도를 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재작년에는 식당 공사하면서 체육관을 식당으로 쓰는 바람에 이제 못 해서 2년은 좀 쉬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체육관은 운동만 잘하면 이제 들어간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랬고 뭐 심지어 실기를 100% 반영하는 대학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운동만 잘한다고 또 못 가고 그렇다고 이제 공부만 잘한다고 이제 갈 수는 없어요.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체육관에도 가보지라고 이제 선택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한 30% 40% 정도 돼요. 옛날에는 더 심했고 지금은 이제 본인 의지대로 자기가 이제 체육 전공을 하고 싶어서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명심해야 될 거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운동도 열심히. 이제 처음 이제 내가 진로를 바꾸게 될 때 내가 운동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시작을 해서 막 운동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또 생각도 하거든. 왜냐면 일반 학생들 중에서 조금 괜찮은 거니까. 하지만 이제 전공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 뭐 입시 경향도 어차피 실기가 옛날엔 40% 50%지만 지금은 실기가 20% 30%로 줄었고 그다음에 수능 성적이 반영되는 게 많이 이제 확대가 됐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일단 맨 처음 진로를 바꿀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선택을 하게 됐으면 정말 미친 듯이 왜냐면 그냥 인문계나 이과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실기를 준비하는 거 뭐 체육도 마찬가지지만 음악이나 미술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남는 시간에 또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과정이야. 근데 뭐 열심히 노력하면 또 안 되는 건 없고요. 안 되는 건 없고 어쨌든 뭐 운동만 가지고 진로를 선택해냈다라는 건 이제 금물이다. 그건 괜히 돈 버리고 몸 버리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어쨌든 공부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그냥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수원에서 통학 가능한 학교에 들어가려면 인원도 많이 안 돼요. 보통 과가 보통 인원이 20명, 30명 뭐 그 정도. 그래서 지금 보면 선생님 보건대 합격률이 그냥 4년제 대학으로 보면 한 50%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 높은 건데 물론 전문대까지 치면은 100%죠. 100%긴 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을 하든 다 똑같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진로를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올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올해 또 우리 학교 학생들 고2, 고3 중에 또 뭐 그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선생님들 찾아와서 상담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도 이제 개설을 좀 해서 이제 운영을 해볼 생각이에요. 또 뭐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학교에서 또 운동하고 또 이제 올라가서 또 공부하고 어떤 이게 운동하고 공부하는 게 연계가 돼서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오셔서 상담하시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물어봐요 창안의 숲을 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네요. 쌤이 뭐 학교 다닐 때 사실 학생회장을 좀 했었어요.
지금 뭐 하듯이 막 이렇게 구호도 카메라 앞에서 막 구호도 외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뭐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뭐 선생님 또 아는 지인이 또 영화 감독이고 막 그래서 영화에도 엑스트라로 출연도 하고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울렁증은 없는데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새롭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영기 선생님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창현의 숲 영상에서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려요. 2021년 첫 출발을 활기차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컴의 하영민 윤수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